오늘 한번 이제 서울 아파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 얘기해 볼 곳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자, 다들 노원구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자, 노원구 지도라고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에 노원구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노원구가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상계, 중계, 하계,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노원구 쪽 보시면은 주공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 막 1000세대가 넘어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때 당시에 완전히 타운으로 아예 만들었죠. 그래서 노원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7호선과 노원역 기준으로 7호선과 4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일자리까지 가기 금방 가죠. 뭐 7호선 타고 내려가면 강남을 가고 4호선 타면은 뭐 명동이라든가 또 환승하면 종로라든가 그래서 뭐 이쪽 사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출퇴근길이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예. 거의 뭐 지하철은 당연히 앉아서 못 가고요. 어, 거의 그냥 거의 서서 가죠. 네. 그래서 이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장을 또 하고 있죠. 네, 7호선 연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몇 년 후에 또 연장이 될 거고 옥정까지 이제 뭐 개통이 되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중개 하계가 있고 그리고 대단지 주공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고 저도 뭐 노원도 임장도 많이 가봤지만은 확실히 그 밀집 인구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상권도 괜찮고요. 노원역 가면은 이 상권이 이쪽 상권이 와 정말 사람 정말 많습니다. 평일에도 많고요. 주말에도 많고요. 그래서 너무 상권이 괜찮다. 뭐 백화점도 사람 많고요. 근데 이제 노원의 이런 주공 아파트의 단점은 이제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 얘기가 나오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도 이제 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신혼 부부들이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를 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을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괜찮고요. 다만 이제 출퇴근길이 좀 힘듭니다. 서울에서 이런 그 일자리 노선까지 가기에는 멀진 않은데요. 이제 워낙 그쪽으로 많이들 가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그 밀집도가 좀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자체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계동에는 자 이쪽이 이제 은행사거리거든요. 은행사거리에 뭐 서울의 한 3대 학원가라고 하죠.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래서 중계동 학원가가 있고 여기 밤 10시에 가면은 애들 박 터집니다, 진짜. 예, 저도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와 정말 건물에서 그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중계동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이제 을지초 을지군, 이제 을지학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지학군에 가는 아파트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롯데우성, 중계 10단지, 건영, 중계,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경매 때 경매 나온 물건 한 몇 달 전에 소개드렸는데 양지대림이랑 성원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경매 나왔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좀 추천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노원 쪽을 보고요. 탱커옥션에서 좀 지금 경매에 나온 게 있나 좀 제가 볼게요. 그래서 상계중개 하계 쪽이 있는데 뭐 어디가 막 좋다 이거 또 얘기는 하지만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 금액대로 갈 수 있는 거를 좀 가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연히 중계동 학원가 쪽이 비싸겠죠, 당연히. 왜?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왜? 엄마들이 선호하니까. 어디를 선호해요? 을지학군으로 선호하니까. 그럼 을지역군에서 좀 멀어진 데 그리고 여기랑도 좀 멀어진 데가 조금은 더 싸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가 우회로 꽤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노원 아파트들 특징이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평수가 그래도 한 방 3개 정도? 네, 그 정도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쭉 내려도 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중계, 무지개, 현대, 우성, 하계까지. 예. 그래서 이런 중계 무지개 이거는 15평이면은 제가 볼 때 방 3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방 2개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방 3개를 추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기 건영 3차를 봐볼게요. 중계동 건영 아파트고요. 신권에 나왔습니다. 전용 25평이 신권에 11억입니다. 이게 비쌀까요? 아니면은 안 비쌀까요? 이거는 조사를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는 12층이고요. 자, 권리 분석부터만 그냥 보시면은 이제 말소 기준일 22년 10월 14일인데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이랑 확정 일자가 빠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야 낙찰자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건물 등기로 봤을 때 전입이죠. 대항력의 유무는 전입입니다. 전입일보다 빨리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1순위는 누구다? 임차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이 피해볼 금액은 없습니다. 네,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일주일 전에 보통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기준으로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자, 네이버 단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311동이었죠? 예, 311동이면 이쪽 라인, 예, 이쪽 바로 이제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최대한 학군과 가까운 거를 좋아하긴 하겠죠. 자, 이런 데를 학군 정보를 보면요. 예, 을지초입니다. 을지초.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 학군과 1분 거리, 을지초 학군, 뭐 남양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실방 확장. 그럼 뭐 학원과는 가까우면서 을지 학군을 강조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학군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는 단일 면적 31평입니다. 그래서 자, 가격으로 보시면은 311동이나 308동 이쪽이 이제 동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11동 11억, 11억 3천.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층이 탑층이랑 1층이죠. 그럼 305동만 가더라도 11억 8천. 내부 올수리 됐다. 그리고 12억이 넘어가죠. 자, 지금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보면요. 거래가 그래도 매달 꾸준히 있죠. 12억 2천, 11억 4천5백, 11억 5천, 11억 3천. 그러면은 지금 시세로만 봤을 때는 11억이면은 살짝 애매하죠. 지금 거주하신 분이 지금 22년부터 살았고 소유권 이전은 99년부터 했으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수리를 내가 실거주를 한다는 가정하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동양인지 남양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향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을 가서 이런 311동 라인 쪽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선호하는 동은 사람들은 어디를 선호하는지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네이버 보고 호갱노 보고 아실 보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경매 입찰 들어가면은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중계동 학원가도 가보시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왜 을지학군이 유명한지 다른 학군은 어떤지 중계 청구 3차가 좋은지 건영이 좋은지 10단지가 좋은지 롯데우성이 좋은지 8단지가 좋은지 이런 데도 학군 정보를 보면은 자 을지초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가는 아파트들 라인이 쭉 있죠. 그럼 당연히 엄마들은 3차 같은 데를 좋아하겠죠. 왜? 초등학교 가까우니까. 그쵸? 양지대림이나 성원은 조금 덜 선호하겠죠. 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다들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 그 소장님들 얘기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랑도 좀 비교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노원 쪽에서도 이제 중계동 학원가 쪽을 제가 오늘도 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이런 을지초학군 이 보시면은 학생 수가 1474명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6학년까지 있는데 거의 1500명 가까이 있는 데가 특히나 서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계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계, 중개, 하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중개동을 선호를 하는지, 그리고 상계동에서 어떤 데를 선호하고, 중계동에서 어떤 데를 선호하고, 하계동에서 어떤 데를 선호하고, 나라면은 똑같은 돈이 있으면은 상계동을 갈지, 중계동을 갈지, 하계동을 갈지, 그 안에서 몇 단지를 갈지, 몇 평형으로 갈지, 장단점이 뭔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진짜로 최대한 빨리 될 건지, 이런 거를 현장을 가서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네. 노원의 중계동의 32평 아파트가 11억, 12억, 13억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래거든요. 왜? 상계동이나 하계동은 그 정도까지 안 하니까. 그럼 그 이유도 한번 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거기 오래 계신 분들이 아는 거지. 그냥 이런 데이터만 보고 모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서울의 메인 일자리에 거주하고 있고, 좀 아이를 좀 학원 교육이라든가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땐 중계동도, 그러니까 노원구 자체가 상계 중계 하계동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뭐 너무 분석만 하지 마시고 일단 가야 됩니다, 무조건. 실제로 아파트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를 가서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꾸준히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생각보다 괜찮네, 신권에 들어가야겠는데, 그럼 신권에 들어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한번 유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현장을 가셔서 느끼셔야 되는 거니까요. 무조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팩트고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꾸준히 현장을 다니시면서 좀 비교 분석도 하셔서, 내가 같은 돈이 있다면은 나라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지, 어디에 실거주를 할지, 이런 것도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서 다들 좀 괜찮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